자, 안녕하세요. 네. 책은 96쪽입니다. 우리 조직의 종류, 학자들이 말한 조직의 종류 한번 훑어봤고요. 이 중에 저는 민츠버그는 꼭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쌩의 학습 조직은 별건 아닌데 얘도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학습 조직 있잖아요. 이게 결국 공부하면서 이제 일하는 조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이 됐대. 그럼 우리 조직원 중에 한 명이 가서 거기 프로그램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리더가 돼서 그 배운 거를 그 조직원들한테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만약에 프랑스에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 다른 사람이 가서 배워갖고 오고 또 가르쳐주고 이런 거를 쌩의 학습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실 거고 일단 개방체계죠. 왜? 환경이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실현적 인간관이야. 가서 뭐 배워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게 학습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해가 되셨으면 쭉 읽으면서 맞다 하시면 돼. 자, 조건의 기억본 보세요. 조직 구성원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창출할 능력을 지속적으로 신장할 것.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계속해서 배워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일본에 보시면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배우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배울 것. 네,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 이거를 쌩의 학습 조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쌩 하면 학습 조직 이렇게 딱 연결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8번의 네트워크 조직이요. 요거는 뜰 수밖에 없는 조직이에요. 지금 현재 네트워크 조직이 엄청 많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네트워크 조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도주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시다. 그럼 포도주의 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머지 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결국 포도주에 만들 그 질을 높이는 데만 몰입을 하는 거야. 근데 나머지는 전부 외주를 주는 거야. 바깥의 회사한테 주는 거죠. 예를 들어 홍보회사한테는 홍보를 부탁하고 그 다음에 인사 뽑는 때는 또 인사를 관리하는 다른 회사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술병을 만드는 회사한테 이걸 또 일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외주를 그러니까 아웃소싱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을 우리는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조직. 그러면 네트워크 조직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이게 유지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술병 만드는 회사가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또 망했어. 그럼 다른 또 회사한테 넘겨줄 수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 항상 움직이는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보고. 자, 개념 보세요. 각기 독자성을 지닌 조직 간의 협력적 연계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자, 특징 되게 어려워요, 단어가. 그래서 외우진 마시고 이렇게 감만 잡으시면 돼. 일단 통합 지향성. 그러니까 수직적, 수평적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수평적 통합이고 수직적인 통합도 돼요. 일을 넘겨주는 거니까 하청업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유기적 구조입니다. 유기적 구조라는 건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거야. 항상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유기적 구조라고 표현하는 거고. 자, 의사결정의 직권성 및 분권성이야. 이제 의사결정이 직권되기도 하고 분권되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임 수준이 높기 때문에 분권적이야. 맞죠? 그리고 공동 목표를 위해서 서로 통합을 하죠. 그래서 직권성이야. 그래서 분권적이면서도 직권적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적 업무 수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술병 부탁했으니까 술병은 네가 네 능력껏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율적 업무 수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호작용의 다원성은 뭐냐면 느슨하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꼭 명령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느슨하게 그래서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어.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보기술의 활용은 이런 전자매체를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교호작용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다. 꼭 굳이 안 만나도 돼요. 서로 인터넷으로 메일 주고받고 하면서 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이 정보기술을 활용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물적 자원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왜? 직원은 그렇게 많이 안 뽑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규모는 또 인원수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게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 자, 한계점은요, 이제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니은본을 보시면요, 조직 정체성의 혼란이 초래돼요.
내가 회사 다니는데 모든 일을 다 외부 회사를 하잖아요. 이러니까 내가 어느 회사 소속이야? 이게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언제 잘릴지 모르지. 왜? 또 내가 할 일을 다른 회사에다 넘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번에 이게 잘 되면 괜찮은데 못 되면 서로 책임, 회피,